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계리 모형론 이제 강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처음에 기초 확률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론 제가 소개하는 강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모형론이라는 강의 자체가 아니면 과목 자체가 확률에 대한 모형, 확률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확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기초 확률론에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확률 분포가 이게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수학적입니다. 수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계산 이런 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쯤 계리 모형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복잡한 분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감마, 뭐가 있을까요? 파레토, 와이블? 이런 분포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확률 이제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같은 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내가 뭐 외우고 얘네들을 뭐 증명하고 얘네들 이제 더 넘어가서 뭐 기대값 혹은 분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외우거나 막 증명하고 요 과정에서 얘네들이 식 자체가 일단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사람의 의지를 꺾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계리 모형론에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너네들이 잘 기억하고 있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처음에 얘기했었죠. 스템이라고 보통 우리 부르는 과목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숏텀에 대한 이제 계리적 모델링을 이제 배우는 과목이 모형론이기 때문에 단기 보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다뤄야 하는구나 요거를 이해하면 되지 그걸 다루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확률 분포로 들어갔을 때 요 분포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 분포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다른 식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앞에 확률 강의가 엄청 길게 하나하나의 확률 분포를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 다 날려버리고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만 소개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확률이라고 하면 여기 어떤 사건이 살짝 지우겠습니다. 일어날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확률이라는 녀석이 나오죠.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어떤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라는 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의미하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세 가지죠. 2, 4, 6 세 개가 있고 전체 가지수는 6가지이기 때문에 확률은 0.5 뭐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뭐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비율로 치면 뭐 백분율로 치면 5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누니까 결국은 확률은 비율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잴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요 세 가지의 사건과 여기 들어있는 여기 전체 사건은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슈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모여있는 집합이에요.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 배우셨으면 거기에 이제 정의를 할 때 나오긴 하는데 어떤 게 이제 정의에 들어가게 되냐면 확률을 정의할 때는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이 각각 동일한 어떤 발생 비중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1, 2, 3, 4, 5, 6입니다. 이때 1이랑 2랑 3, 4, 5, 6 얘네들이 이제 나올 어떤 그 비중이 모두 동일해야 돼요. 1이 나올 확률이 2, 3, 4, 5, 6이 나올 확률보다 좀 더 비중이 크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 얘기를 바로 하면 되니까 이제 비중이라고 할게요. 요놈의 비중이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하고 6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6개가 동등한 어떤 비중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6분의 1이라고 그 비율 자체로 그대로 확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형론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이런 자세한 어떤 여기 지웠네요. 확률 분포 각각들에 대해서 외우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모형론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면 그냥 주어진 새로운 확률 변수가 있어요. 방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이번에 한 2개 던질게요.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요거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딱 정의를 했을 때 요때 예를 들어서 기대값은 어떻고 뭐 분산은 어떻고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는데 얘네들 할 때 중요한 게 일단 확률을 잘 재야 돼요. 예를 들어 요게 확률 변수 x면 x가 과연 3 그러니까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작은 수가 3이 나오는 그런 확률은 몇입니까? 이런 걸 결국 물어보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을 항상 구성을 하게 됩니다. 주사위를 2개를 던지면 어떤 뭐 경우의 수들이 나오지 뭐 1, 2세트가 나올 수도 있고 1,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만들어서 5, 6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1, 2라는 세트가 나왔을 때는 아까 저 x라는 변수가 1로 정의될 거고 요때도 1이겠네요. 5, 6일 때는 5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자 1이 나오는 경우가 전체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쭉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 뭐 몇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 1로 결정되는 애들이 또 몇 가지가 있겠다 해서 요걸 확률로 만들 텐데 요 분모에 있는 지금 얘네들 하나하나 있죠. 1, 2, 1, 3, 또 1, 4, 4, 5도 있겠고 뭐 2, 3도 있겠고 요런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이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너무 치우치게 구성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잘 세더라도 확률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확률이 아무튼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을 때 확률 분포는 어떤 것들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의를 확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바로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 변수라는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쭉 배웠기 때문에 확률 변수 뭐 그냥 뭐 x가 뭐 3일 때 확률이 몇수 뭐 이렇게 뭐 정해지는 거 아니었나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이런 케이스 이렇게 진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뭐 확률을 정리하고 기대값,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종종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자 숫자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케이스도 가능했습니다. 주사위 던졌는데 그냥 나오는 숫자로 할게요. 자 요런 정의를 제가 딱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하게 되면 1, 2 이렇게 해서 6까지 실제 숫자로 할당이 가능하죠. 어떤 사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부터 6이 나오는 사건까지 숫자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 결과를
저 숫자로 매칭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하면 되냐면 숫자가 그에 따른 확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인 3이라는 녀석은 그에 따른 확률 6분의 1을 가져가게 되고요. 4라는 것도 6분의 1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도 다 똑같겠죠. 요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확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는 걸 하나 정의해야 되는데 요 사건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면 항상 확률 변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확률 변수까지 일단 정의를 하고 났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확률 분포는 그러면 뭐냐? 자, 확률 변수와 그에 따라 매칭되는 확률 얘네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확률 분포가 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자, 아까 제가 x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지금 x라는 확률 변수를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x가 가능한 숫자들은 1, 2, 3, 4, 5, 6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x가 요 하나하나의 숫자, 요 스몰 x는 요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x가 라지 x가 1이 될 때의 확률이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세트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확률 분포까지는 뭐 우리가 그 전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다루긴 해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분포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지어볼 수가 있어요. 요 구분을 지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discrete 하냐 아니면 continuous 하냐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확률 분포가 어떻게 하면 discrete 하냐 continuous 하냐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요 밑에 보는 거는 둘 중에 뭘까요? 얘가 바로 discrete한 확률 분포의 예시입니다. discrete 어떤 것 때문에 결정되냐면 저 확률 변수, 항상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산적이냐? 이산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불연속. 불연속인 거를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긴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이 x값이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하면 1, 2, 3, 4, 5, 6 얘네밖에 안 되니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과 2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1과 2가 왜 떨어져 있냐? 그 사이가 지금 뭐 왜 떨어져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요 컨티뉴스 하냐 디스크리트 하냐를 어디에서 생각하냐면 실수에서 생각해요. 실수. 리얼 넘버.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좌표축 이제 x축이 하나 있을 때 여기서 여기에 0이 있고 1이 있고 이쪽에 2가 있어요. 그 사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확률 변수로?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보면 1.1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1.7도 있겠고 그 사이에 보면 뭐 1.65, 999, 1.31, 333 뭐 이런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자신만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컨티뉴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확률 분포 자체를 요런 식으로 요 테이블 형태,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요 테이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확률 분포가 이산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요 사이사이가 다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치면 손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확률 분포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보통 그냥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x값이 0.1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확률 밀도가 0.2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했을 때 여기 지금 어떤 x로 가능한 이제 영역이 있을 텐데 그 모든 x의 영역에 대해서 이 확률 분포를 적분을 하게 되면 모든 확률이 돼야 되니까 1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의 성질을 정의를 하게 되죠. 자, 일단 discrete하냐 continuous하냐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지우진 않을게요. 두 번째 이제 확률 분포를 구분짓는 방법이 모수와 비모수입니다. 자, 파라메트릭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확률 분포가 몇 가지 파라미터 모수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굳이 확률 분포 가지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 하나는 어떤 값들이 결정되게 되면 하나의 직선으로 딱 고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모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수는 주민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정의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딱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모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선에서 그럼 모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기울기랑 보통 우리 이렇게 배우죠. 기울기와 한 점 정도 정해지면 그 직선은 완벽하게 하나로 딱 결정된다. 자, 기울기만 정해지게 되면 요 기울기를 가진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정의가 되게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대신 여기에 한 점까지 딱 요 점을 지나쳐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얘로 딱 정의가 되죠. 요런 그 어떤 대상을 하나로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모수예요. 확률 분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라메트릭한 확률 분포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정규 분포가 대표적인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두 개의 모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n하고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뭐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딱 정의를 했다면 요 정규 분포는 완전히 결정이 되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그래프로 그렸을 때도 평균이 1이고 뭐 이건 인간적으로 좀 그리기가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아무튼 적당히 이제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녀석으로 완벽하게 결정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막 나중에 뭐 틀어질 여지 뭐 이렇게 삐뚤어질 여지 이런 거 없죠. 완벽하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 파라메트릭하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어떤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 자연 속에서 뭔가 하나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게 되면 파라메트릭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규 분포라든지 혹은 다른 분포로 자연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엠피리컬한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들을 뭐 1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얼마, 2가 나왔을 때는 또 뭐 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고 데이터라고 하면 뭐 사고가 뭐 나는 거랑 안 나는 거 각각의 확률 이렇게 해서 딱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모수, 뭐 람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분포 같은 경우에는 비모수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충 우리가 이제 확률은 무엇이고 확률 변수는 또 뭐고 확률 분포는 뭔지 정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자 세세하게 맨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자 어떤 확률 분포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그린 거겠죠. fx를 딱 그렸어요.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는 확률이 몇이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가 또 몇이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가 몇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에는 이게 매번 새로운 확률 분포가 나올 때 헷갈리죠.
매번 또 새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어떤 분포가 하나 일단 있어요. 자, 확률 분포는 있는데 내가 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도 비효율적인 건데 아예 완전히 알 수는 사실 없어요. 이상적인 분포가 아니라고 하면 완전히 아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완벽하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서도 확률이 몇입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게 맞지만 언제나 이럴 수는 없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실무를 할 때 겪는 일들은 절대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상태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분포에 대해서 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인지만 잘 알면 된다 이거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것만 알면 될 때 이 대략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 통계량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사람이 가진 평균적인 뭐 키나 몸무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을 요 집단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확률 분포예요. 요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는 게 바로 대표 통계량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 통계량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항상 이게 가려지네요. 첫 번째 모먼트가 나옵니다. 모먼트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모먼트라고 따로 왜 확률을 공부할 때 예전에는 요걸 다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이제 확률을 공부한다고 치면 모먼트가 뭡니다. 뭐 이런 거 따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모형론 할 때 일단 모먼트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냥 요거예요. expectation인데 x의 k제곱의 expectation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요 기대값이라고 아직 할 수는 없겠네요. k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요 x의 k제곱의 기대값, 그러니까 x의 k제곱을 한 녀석의 자, 우리 expectation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확률 가중 평균입니다. 평균. 기대값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평균인데 평균 치는 건데 모든 어떤 사건이 자, 모든 사건 여기 사건이라고 하면 확률 변수예요. 숫자로 표현된 애들 얘네가 동일한 확률 혹은 동일한 비중이 되겠죠. 동일한 확률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평균이 돼요. 산술 평균. 우리 그냥 수학 성적 이런 거 시험 성적의 평균 내듯이 요 그냥 산술 평균이 되는데 확률의 특징은 요 사건들이 동일한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동일한 확률로 일어나야 되는 건 표본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기초 사건들이었지 내가 요 확률에서 예를 들어 주사위가 이제 던졌을 때 일어나는 건 1, 2, 3, 4, 5, 6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걔네들은 동일한 확률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가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사건은 확률이 6분의 3이었죠. 이런 식으로 짝수가 나오는 거 6분의 3인데 뭐 예를 들어서 5가 나오는 건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동일한 확률로 어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더 높은 확률을 가졌다는 건 더 높은 비중을 가진다는 건데 사건이 발생할 때 그걸 우리가 따져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로 가중평균한 게 바로 기대값이에요. expectation. 자, 이때 k가 1인 걸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그냥 평균이에요. 확률 가중 평균인데 그때 x를 어떤 제곱, 세제곱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상태의 x로 둔 평균이 바로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의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그마 이산이니까 그냥 각각 더할 수 있어요. 더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확률 변수 값과 그때의 확률 값을 같이 곱해서 더하게 되면 시그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확률 가중 평균이 되겠죠. 내가 시그마하고 x를 그냥 더한 다음에 x의 전체 가지수가 뭐 예를 들어 n개라고 치면 n으로 나누면 요거는 산술 평균이 되겠지만 요렇게 하지 않고 요 n이라는 거의 의미는 모든 확률이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요 p가. 그러니까 가중평균 한다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저걸 그냥 이제 개수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산술평균은 단순평균이 되는데 우리는 확률 가중평균을 할 거니까 요 옆에 확률이 곱해진 상태로 더해야 됩니다. 근데 나누기 뭐 n 이런 거 필요 없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p들을 전부 다 더하면 어차피 1이거든요.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다 더했을 때 1이기 때문에 그걸 썸 프로덕트 한 다음에 1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되는데 1은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x, px. 자, 그러면 연속일 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저걸 그냥 연속의 식으로 바꾸면 돼요. 시그마는 연속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적분입니다. 인테그랄 x 그리고 보통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요 표현보다는 그냥 확률 밀도함수를 쓰죠. 자,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요게 바로 expectation이 됩니다. 자, 그러면 expectation에 우리가 안에 그냥 x가 아니라 x가 어떤 함수로 들어가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냥 x가 아니라 그냥 x에 관한 다른 식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인테그랄 요 x 자리가 얘가 바뀐 거죠. fx로. 이거 중복이 돼버리네요. 요거를 그러면 gx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gx라는 다른 함수가 들어있을 때 그럼 당연히 gx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대신 확률은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expectation의 x의 k제곱이라는 저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k제곱에 그때 확률 밀도함수를 곱하고 요거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요게 바로 모멘트예요. 모멘트를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또 뭔가 이렇게 겹쳐서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지울게요. 모멘트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꽤 있어요. 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first moment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값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모멘트들도 생각보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 끝까지 가게 된 이제 모먼트가 너무 이제 k 값이 늘어나게 되면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한 첫 4개 정도 이렇게 우리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녀석들은 이렇게 4개인데요. 이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꽤 좋은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expectation 얘기했었죠. k가 1일 때예요. 베리언스는 기본적으로 k가 2일 때에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 알고 있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expectation의 x제곱에 마이너스 expectation에 그냥 x를 한 거의 제곱 순서가 달라요. 제곱을 하고 expectation 하는 거랑 expectation 하고 제곱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expectation 인테그랄의 x제곱 fx 이걸 적분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x fx를 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을 하고 나서 제곱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녀석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제로 얘가 원래 이걸로 바로 배우진 않죠. 정의로 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요. x 마이너스 x의 바의 제곱의 fx dx 요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요 x의 평균, 요 위에 바가 붙어있으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expectation을 먼저 계산을 해요. expectation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걔를 한번 x바라고 한번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하나하나의 확률 변수가 그 x바에서 떨어진 정도를 제곱해서 그걸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요 옆엔 그냥 가중평균 의미밖에 안 가집니다. 중요한 건 요 앞에 붙은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앞에 함수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편차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진지를 평균 냈다. 그러니까 분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요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왜 제곱을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떤 분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전기분포처럼 생겼어요.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 값에서 x에 x 바를 빼게 되면 양수 요만큼 나오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요만큼이 음수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제곱 없이 더해버리게 되면 기대값을 이제 가중평균 하게 되면 물론 여기 확률 분포의 이제 밀도 요 높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둘이 상쇄돼요, 상쇄. 그래서 요 벌어진 정도를 잘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근데 얘도 플러스로 바꿔주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총량 벌어진 정도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이제 분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모먼트를 통해서 얘가 이제 두 번째 모먼트죠. 두 번째 모먼트를 통해서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에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제곱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 뭐냐면 원래 x값들이랑 스케일이 달라져요. 제곱을 해버리니까 원래 x값은 뭐 여기 1, 2, 3, 4 여기 한 10쯤 가면 이제 확률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편차의 제곱, 예를 들어 평균이 그래서 0이었어요. 그러면 요 편차는 지금 10인데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100이죠. 이 스케일 자체가 이렇게 10에서 100으로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쇄되면 안 되니까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제곱을 한 다음에 계산하고 나서는 다시 루트를 씌워주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표준 편차, 표준화된 편차라는 거예요. 분산은 일단 퍼진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곱을 쳐서 일단 만들어낸 거고, 분산을 통해서 일단 만들어낸 값들을 원래 스케일에 맞춰서 표준화 시켜준 게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됩니다. 두 번째 모먼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들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가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큐니스, 외도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그리고 컬토시스, 첨도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냐, 혹은 어떤 모먼트에서 나오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외우세요. 세 번째 모먼트에서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모먼트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2에 x 세제곱하게 되면 스큐니스 알 수 있고요. 2에 x 4제곱하게 되면 컬토시스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큐니스 외도 어떤 걸 표현해 주냐면 요 세제곱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요 왼쪽과 오른쪽을 부호를 안 바꾸죠. 세제곱은. 왜냐면 마이너스 1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1에는 그대로 플러스로 둬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크기보다는 요 상쇄를 일단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까 베리언스에서는 상쇄를 시키기 싫어서 제곱을 했던 거죠. 2차 모먼트를 썼던 거죠. 상쇄시키기 싫어서. 3차 모먼트를 한다는 거는 상쇄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쇄를 하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걔가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어디로? 치우쳤냐예요. 치우쳤냐. 확률 분포가 요렇게 생겼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률이 이쪽에 많이 뭉쳐있죠. 그냥 우리가 좌우대칭으로 보는 애보다 이쪽에 많이 뭉쳐있어요. 근데 요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게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뭐 봉우리가 올라 있으니까 저 스큐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레프트 스큐랑 라이트 스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그럼 레프트 스큐겠구나. 저는 처음에 이게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아니라 라이트 스큐입니다.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 꼬리를 많이 봐요. 이 꼬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꼬리가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right skew.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겠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이제 left skew가 되겠죠. 뭐 이게 외도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도라는 녀석이 세 번째 모먼트에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컬토시스 제곱이 있는데 내제곱을 또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총량을 보는 거겠죠. 내제곱을 했다는 건 총량을 보는데 이번에는 저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첨도, 위로 솟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요런 애와 요런 애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첨도가 높을수록 점점 더 뾰족하게 위로 솟아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자, 4제곱을 하는 거 우리가 제가 한 1에서 그냥 4제곱 하는 거랑 평균에서 그냥 이제 확 4제곱해서 쭉 올리는 애랑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애들은 4제곱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들은 똑같이 4제곱 하는 것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산술 평균 이제 산술기하 그 부등식 기억나요? 절대 부등식 중에서 a 플러스 b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런 거 있었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요 등호가 그럼 언제 성립합니까? 요 곱한 애들이 언제 가장 그러면 커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둘이 같을 때예요.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곱해진 애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이미지로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expectation, 두 번째 variance, 세 번째 외도, 네 번째 첨도. 우리가 모먼트 2의 x k 제곱 k제곱의 모먼트를 통해서 k의 모먼트를 통해서 이런 통계량들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나오는 통계량이 퍼센타일인데요. 퍼센타일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제 쫙 정기분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기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많이 했었죠. 뭐 95번째 그냥 이제 백분위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전체가 확률이 100이니까 얘네를 100토막을 쳐가지고 요 끝에 한 5% 정도 남은 애들이 95% 퍼센타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재면 그냥 5%일 여기가 95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요런 퍼센타일 함수. 근데 퍼센타일은 중요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요 밸류의 리스크를 만들어내게 돼요. 모든 통계량들은 우리가 이걸 왜 배운다고 했냐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 분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대표 통계량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퍼센타일, 밸류의 리스크도 뭔가 이 분포에 대해서 얘를 딱 계산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스크에 처한 그 숫자, 리스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를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을 확률 변수로 쫙 나타냈어요. 사고도 금액, 사고 금액이니까 확률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 확률 변수로 표현했을 때 맨 끝에 한 5%에 해당하는 애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 x값을 계산하면 여기가 한 1억이 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5% 정도로 진짜 재수없는 저 상위 5%의 이제 손해액은 1억 정도 만들어지겠구나. 이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 어떤 리스크의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슉 넘어와가지고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연속일 때가 확실히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이산일 때는 요 퍼센타일 같은 경우가 이산적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5개 있다고 치면 첫 번째 게 20%, 두 번째 거까지 누적하면 40%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럼 누가 나한테 30%를 알려달라 라고 하게 되면 20이랑 40 계산해놓고 사이로 찍어야 돼요. 이때 뭐 평균 쓰기도 하고 뭐 방법이 뭐 몇 가지 이제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우리는 연속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의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누적 어떤 확률이 P가 되는 요 뭘 찾아야 돼요? X를 찾는 게 바로 퍼센타일입니다. 아까 봤죠? 1억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걸 확률을 누적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됩니까? 확률은 정해져 있었죠. P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95%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X값을 찾아내는 게 바로 밸류의 리스크 보통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대표 통계량들 얘네만 알면 되는데 대표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대표 통계량 첫 번째 expectation이 가지는 property, 그러니까 성질에 대해서만 몇 개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expectation은 어떤 거였냐면 2의 x제곱 x였죠. 그냥 x의 기대값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가 우리 알고 있어요. 참 편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뭐 개수가 붙든 다른 확률 변수가 더해지든 그거를 그냥 완전 찢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익스펙테이션을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 함수를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 혹시 기억나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P의 잠시만요. P의 A 바 B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을 때 얘를 가정을 했어요. 이미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 글씨가 이상하네. 요런 걸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조건부 확률이 일반적인 확률이랑 왜 그냥 P랑 왜 달라지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표본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자,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전체예요.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주사위라고 치면 A는 짝수예요. 2, 4, 6이 여기 들어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요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데, B라는 또 하나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B.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6의 약수? 6의 약수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 1, 2, 3, 6 1, 2, 3, 6이니까 2, 6, 1, 2, 3, 6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 짝수니까 2, 4, 6 이런 식으로 1, 2 그리고 3, 4, 5가 바깥에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 공간 자체를 분류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자, 그냥 A라는 게 이제 이거 짝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PA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유니언 6개 중에 짝수가 일어날 어떤 사건 3가지니까 3 이렇게 되죠. 근데 자, 표본 공간 자체를 B로 제한하는 게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공간, 이제 유니언 자체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은 이제 이 바깥 영역은 이제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4개가 들어있죠. 1, 2, 3, 6 요게 표본이 돼요. 표본 공간. 요 4가지 분에 자, A가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는 A는 요 안에선 2개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로 확률이 달라집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B라는 표본 공간에 있는 4개는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거 그냥 아까 요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 편해요. B, 이 분모가 B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분모가 유니언이었는데 원래 이 상태였는데 분모가 B로 바뀌면서 여기도 약간 바뀌는 게 A 중에서 B 바깥에 있는 애들은 또 빼야 되는 거죠. 요 바깥에 있는 아까 4는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조건부 확률의 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대값인데 약간 이제 조건을 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형론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성질은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자, expectation에 x 다시 expectation에 하나 더 들어가요. x 바 세타. 뭐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요 조건 세타라는, 그냥 제가 그냥 문자 세타로 잡은 거예요. 세타라는 조건, 약간 불편하시면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y 좀 익숙한 문자로 y라는 어떤, 아까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짝수인 그 확률 변수, 그 조건부 확률 변수에 대해서 expectation 취하고 한 번 더 취하면, expectation을 2번을 취하면 y라는 저 특수한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expectation 아무튼 2번 취하면, 그냥 심플하게 외우세요. expectation 2번 취하면 요 조건 무시되고 그냥 원래 앞에 있던 녀석의 expectation으로 나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모형을 만들 때 요런 케이스로 많이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사람들이 사고가 날 어떤 빈도는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바이노미알 NP를 따라요. 요걸 분포를 따르는데 문제는 요때 요 P가 또
뭘 따르게 되냐면 이제 P는 확률이니까 뭐 어떤 뭐 확률 분포를 따릅니다. 유니폼이라고 할게요. 유니폼 0. 자, 유니폼 분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P가 또 다른 확률 분포를 따라요. 자, 하나의 확률 분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모수가 또 다른 녀석을 따를 때는 자, 우리가 그럼 사고 빈도의 어떤 평균이나 분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을 때 expectation 이제 좀 n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n이랑 겹치네요. 사고 빈도를 x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요걸 아무튼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하게 되면 요게 그냥 이제 그러면 np가 되는데 요 p가 또 다른 분포를 따라 버리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때는 expectation 또 expectation에 먼저 이렇게 돼. x인데 p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p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내가 얘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를 먼저 고정시키고 그때 x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면 돼요. p를 고정시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np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녀석의 다시 expectation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뭐 n이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expectation의 p가 되고 expectation의 p는 0, 1이었으니까 유니폼에서는 2분의 1이니까 뭐 2분의 n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중복해서 혹은 겹쳐서라고 표현할까요? 겹쳐서 확률 분포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expectation을 계산하려면 expectation을 가지고 있는 요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애가 있냐면 베리언스. 베리언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일단 읽죠. 베리언스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ax 플러스 by expectation이랑 좀 달라지죠. 얘는 a를 제곱으로 뱉어내요. 왜냐면 베리언스 아까 그 모먼트 자체가 두 번째 모먼트라서 그래요. 제곱으로 뱉어내고 베리언스에 x 일단 나오고 플러스 b도 마찬가지로 제곱으로 나오고 베리언스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 더 나오죠. 2ab 마치 우리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듯이 가운데 2ab 하고 코베리언스가 나와요. 공분산이 나옵니다. 자, 이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2x 2y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분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2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이렇게 제곱이었죠. 요때 그냥 요 하나하나가 요 하나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였죠. 그게 y로 바뀌는 거고 2의 x인데 요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y로 바꾸고 요렇게 하면 공분산이 만들어지는데 걔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뭐 그냥 약간 계산이 복잡해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또 베리언스도 이런 조건부 확률인 상태에서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베리언스에 똑같이 원래 베리언스는 조건부로 찢게 되면 x를 이제 x바 어떤 세타 또 y라고 할까요? y라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2바 그리고 플러스 바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2바 바 2 두 개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연습 문제 뭐 이런 걸 풀지가 않았으니까 이게 확 기억에 남지는 않을 테지만 요런 성질만 알게 되면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요런 것들 요런 성질을 모든 어떤 우리가 모형론에서 나오는 분포에 대해서 혼자 외우거나 그 막 감마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혼자 증명을 하고 있거나 외우거나 막 적분을 해보거나 이러다 보면 지쳐요. 그렇게 되면 뒤에 더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모형론이라는 건 그 개념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과목인데 그걸 공부를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애들은 지워요. 지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금 여기서 이제 복잡한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모먼트를 만들어주는 어떤 함수라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모멘트를 생성해주는 함수고 이렇게 생겼어요. mxt 그러니까 이제 m 밑에 x라는 확률 변수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니까 다른 걸로 바뀌어도 되는 거죠. mxt
t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함수인데 expectation의 자연로그 2의 tx제곱, 요게 바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에요. 얘 왜 모멘트를 만들어줍니까? 모멘트라는 게 아까 뭐였죠? 2의 x k제곱이었죠. 얘를 생성해 줄 수 있대요. 얘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좀 한번 얘기는 해드릴게요. 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2의 x 1제곱 모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두 번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모멘트가 나오게 되고, 얘를 k번 미분을 하게 한 상태에서 t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k번째 모멘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뭔가 계산이 불편하다 싶으시면 잠깐 스킵하셔도 됩니다. 테일러 급수라는 게 있어요. 테일러 급수가 뭐냐면, 자, 어떤 fx라는 함수를 내가 다항식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 fx는 우리가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애들,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 같은 그런 좀 초월 함수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다항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애들을 다항식에 근사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테일러 급수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fx는 f0 플러스 f'0의 x, 그러니까 다항식이니까 상수항, 그 다음에 x항, 그 다음에 x제곱항이겠죠. f 두 번 미분한 거에 0 넣고 2팩토리얼의 x제곱 플러스 f에 세 번 미분하고 0 넣고 3팩의 x세제곱, 이런 식으로 무수히 쭉 가는 다항식의 덧셈으로 얘가 표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냅다 해본 거예요. a0 플러스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a2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a0, a1, a2 얘네들을 찾으면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아, 그러면 얘라고 표현이 된다고, 일단 표현이 된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얘를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얘 사라지고 얘는 아직 2x가 되고 여기 뒤에 3x제곱 나오고 쭉 이렇게 하고 얘는 아예 사라지죠. 그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직 x가 살아있는 2x 이렇게 미분했는데 2x 남고 3x제곱 이렇게 x가 살아있는 애들은 x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뒤에 4 사라지죠. 살게 되는 건 a1만 남아요. 아, 미분하게 되면 a1이 요 f'0가 되는구나. 미분하고 0 집어넣어야 얘네가 사라지는 거죠. 0 집어넣으니까 얘네가 다 사라져가지고 a1만 남아서 a1은 f'1. 또 두 번 미분했어요.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쭉 하게 되면, 근데 여기가 이제 요 앞에까지 다 지워지고 얘는 두 번 미분하게 되면 2x 됐다가 x 떨어져서 2가 남죠. 그래서 2a2만 남고 두 번 미분한 상태에서 0을 집어넣게 되면 f2', 여기 아까 0이었네요. 이렇게. 네. 2' 딱 0 집어넣으면 2a2가 나와요. 그래서 2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 미분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던 3x가 아니죠.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 3x제곱 갔다가 3, 2하고 x 갔다가 여기 상태에서 3x까지 떨어져서 3, 2, 1 해서 이 3, 2, 1이 또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3팩분의 세 번 미분한 상태에서 0 넣으면 저 개수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항식으로 어떤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테일러 급수인데, 그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2의 tx제곱한테. 자, f0 같은 경우에는 얘 0 넣으면 1이죠. 플러스 한번 미분한 상태에서 이제 0을 넣게 되면 expectation의 tx가 되겠죠. 이거 지금 x에 대해서 지금 x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 x에 대해서 이제, 자, 그냥 바로 f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 되죠. 그리고 한 번 x로 미분하게 되면 2의 tx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지금 여기에요. 0 집어넣게 되면 얘 1이 되는데 x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tx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한 번 미분할 때 t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t 2에 tx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0 x에 0 집어넣으니까 1이 되고 tx가 붙어요. 두 번 미분해 볼까요?
2의 tx를 두 번 x로 미분하게 되면 앞에 t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의 tx는 또 그대로 나올 텐데 여기에다 x에 0 집어넣게 되면 얘는 또 1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x제곱 붙죠. 근데 밑에 2팩도 있죠. 2팩분의 t제곱 x제곱 플러스 요 뒤에는 이제 3팩분의 이제는 규칙적으로 가요. 세 번 미분하게 되면 t 세제곱 나올 거고 x 세제곱이 뒤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세제곱 4팩분의 요런 식으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expectation이 가지고 있는 property 뭐였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잘 자라게 쪼개지게 됩니다 라는 뜻이었죠. 이렇게 해서 꺼내도 되겠죠? t 2 확률 변수는 x예요 하고 2팩분의 t 제곱 2 x 제곱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mxt입니다.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이번엔 t로, 지금의 변수는 t예요. t로 미분하게 되면 얘는 날아가게 되고 얘는 t가 사라지게 되고 2에 x 딱 나오죠. 그 뒤에 거는 원래 t가 살아있게 되는데 내가 요 t 자리에 뭘 넣어야 돼요? 이렇게만 하고 여기 t 자리에 0 넣게 되면 뒤에 다 사라지죠. 자, 이번에 두 번 미분해 볼게요. 두 번 미분하고 또 t에다가 0 넣게 되면 자,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얘랑 얘까지 사라지고 얘는 2t 갔다가 다시 2만 남게 돼서 2 사라지고 2의 x제곱은 완전 상수처럼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놈들은 아직 t가 하나씩은 살아있을 테니까 t에 0 넣으면 사라지겠죠.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됐죠. 그쵸? k번 미분하고 t에 대해서 k번 미분하고 t는 0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모멘트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고요. 얘를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하면 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모멘트를 이제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확률 분포 아까 대표 통계량 중에 하나가 모멘트라고 했죠? 대표 통계량.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 모멘트를 내가 하나하나 뭐 2의 x는 몇이고 2의 x제곱은 몇이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에는 좀 너무 양이 많을 때 그냥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면 직접 얘를 미분하고 0 넣고 미분 두 번 하고 0 넣고 해서 모멘트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뭐만 알면 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건 MGF가 뭐야?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요 안에 함수가 들어갔을 땐 이렇게 2의 tx제곱 그대로 만들어주고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얘랑 조금 비슷한 게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 확률 자체를 이제 만들어주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요. px는 pz라고 한번 부를게요. pz는 이거 그냥 이제 한번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z의 x제곱 그러니까 expectation의 zx제곱 x가 이제 확률 변수예요. x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요 상태를 바로 우리가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테일러 곱수에 따라서 뿌려보면 1 플러스 뭐 lnx가 이렇게 나와요. lnxx 플러스 lnz가 될 거예요. lnz의 x 플러스 lnz의 뭐 제곱에 2의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미분을 한 다음에 0을 집어넣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얘를 z에 대해서 n번 미분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0을 집어넣게 되면 걔는 대신 여기는 뭐가 붙냐면 n팩이 아직 살아있어 버려요. 왜냐면 이게 ln의 어떤 뭐 그냥 약간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n팩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pn이 돼요. 그러니까 요 n번째 확률을 얘를 넘기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n팩 넘기게 되면 그게 n번째 확률이 됩니다.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n번째 확률을 제너레이팅 할 수 있는 펑션이 되는데 얘는 잘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그럼 지워버리고 우리 기억 속에 남겨야 될 건 얘.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만 한번 마무리 또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어떤 걸 파라메트릭 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몇 개의 모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모수적인 확률 분포라고 불렀는데요. 이 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변수, 문자에 의해서 결정이 완전 된다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뮤 시그마 제곱 아까 얘기했었고요. 하나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A, B 이런 식으로 A랑 B라는 두 개의 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확률 분포인데요. 가장 간단한 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확률 PDF 한번 그려볼게요. PDF가 이제 만들어질 때 A랑 B 사이에서 일정한 확률을 가지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일정한 확률이 B-A분의 1이 되어야겠죠? 왜냐면 요 넓이를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대표 통계량도 이들 모수에 의해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분산 또 뭐 스큐 그리고 첨도 요런 애들이 전부 요 A랑 B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모든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우리한테 시키지도 않고 우리한테 시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변수를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 얘네 각각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의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확률을 계산했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모멘트를 첨가해서 모멘트를 직접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유니폼 A부터 B까지의 유니폼이라는 건 그러면 PDF가 어떻게 결정돼요? 한 번만 해볼게요. B-A분의 1이겠죠. 어디에서? A부터 X가 B 사이에 있는 동안 요 확률을 가지고 그 외에는 0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요 바깥은 0입니다. 자, 이때 expectation의 x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인테그랄 xfx dx였죠.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만 하면 되고 x 곱하기 b-a분의 1의 dx네요. b랑 요거 완전 상수죠. b-a분의 1 상수로 나가게 되고 x만 적분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x제곱 우리 적분 정도는 이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b-a분의 1에 2분의 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a 플러스 b 우리가 뭔가 보통 예상할 수 있듯이 요 같은 경우에 평균 치면 요 사이가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x제곱의 x죠. 똑같이 하면 돼요. dx가 이렇게 있고요. a부터 b까지 x제곱의 b-a분의 1의 dx가 될 테니까 요 또 상수로 나오게 되고 b-a분의 1의 3분의 1의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하게 되면 뭐가 살아남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살아남게 될 거고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에 제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분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의 좀 약간 노가다성이 있긴 해요. 하게 되면 이거 4 나오니까 분모 그냥 12로 통일할게요. 4a제곱 4ab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에 원래 4분의 이렇게 먼저 써놓을까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12로 통일됐으니까 3a제곱 마이너스 6ab 마이너스 3b제곱 하게 되면 12분의 a제곱 4 마이너스 6ab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가 12분의 얘가 a-b의 제곱이겠지만 크기상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분산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뭐가 특징이냐면 B랑 A라는 결국 요 모수로 대표 통계량이 표현이 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파라메트리가 모든 분포들은 요게 다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매번 이렇게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계열사 시험 보시게 되면 요거 테이블 주어지고요. 한국 계열사 시험에서는 모든 분포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진짜 특수한 경우로 줄 수가 있어요. 뭐 주사위를 3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혹은 큰 거로 할게요. 큰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정의를 내가 했다. 요거에 대해서 평균이랑 분산 계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수적인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래서 그냥 확률 변수를 잘 다룰 수 있습니까? 확률을 잘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맨 처음에 확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확률이 뭔지,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분포는 뭔지 정의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표 통계량은 뭔지,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마찬가지로 해보시고, 모멘트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적분을 어떻게 해서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고, 지금처럼 저는 유니폼에 대해서 했는데 좀 심플한 것들이 있어요. 뭐 유니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익스포넨셜 분포 같은 거 이제 찾아보게 되면 좀 이렇게 쉬워 보이는 애들 있어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 분의 1의 expectation 람다 분의 x제곱 이렇게 생긴 익스포넨셜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이 람다, 분산은 람다 뭐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런 애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요거 좀 어렵지는 않거든요, 적분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만 해보시면서 모수로 실제로 얘네들은 이 대표 통계량이 표현이 가능하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얘네들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멘트, 두 번째 모멘트에서 첫 번째 모멘트 제곱 뺀 거, 세 번째랑 각각 네 번째 모멘트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자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요 expectation이랑 variance의 어떤 프로퍼티들, 자, expectation은 이렇게 두 번 조건부 상태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면 원래 녀석의 expectation으로 돌아옵니다.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아까 2 바 플러스 바 2 하게 되면 원래 녀석의 variance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뒤쪽에서 실제로 이제 빈심도가 결합되는 이제 모형을 만들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